북한이 너무 이제 러시아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2018년도에 김정은이가 딸행 가가지고 그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이제 해변을 산책하면서 걸었던 것을 그거 발자국을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네, 그것마저 없애버렸잖아요. 그것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사실상 리창 총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일 중 정상회담하고 한중 정상회담하고 난 뒤에 돌아가는 그날 밤에 정찰위성 발사까지 했거든요. 맞습니다. 러시아한테 네가 남과 북한 중에서 남한과 북한 중에서 선택을 해라. 잘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네. 만일 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하게 되고 첨단 기술이 넘어가게 되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는 거 이거 이제 검토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크렘린궁에서 답변이 우리는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러시아도 이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시계바늘이 정오를 가리키자 북한 인공기가 나부끼고 무거운 사이렌이 울립니다. 평양 곳곳에서 주민들은 자리에 멈춰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김일성 사망 30주기를 맞아 약 3분간 묵념을 하는 모습입니다. 할아버지의 정준현 기일이지만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도로 세계 최강 국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개발된 무기들을 열거하면서 김일성의 염원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 치적을 집중해 부각했습니다. 선대와 나란히 걸린 초상화, 독자 얼굴 배지 등 최근 포착된 김 위원장 독자 우상화 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선대보다 더 나은 지도자 이런 의미를 더 강하게 주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김 위원장은 집권 이래 단 한 차례만 제외하고 매년 김일성 기일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해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네,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예. 자, 보신 것처럼 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김일성 사망 30주기에도 계속 우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 배지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지금 이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예.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올 초부터라고 보거든요. 예. 4월 15일 같으면은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그냥 태양절이라고 얘기 안 하고 4월의 명절로 이렇게 격화시켰단 말이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중앙당 간부학교 갔을 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함께 자신의 초상화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 있었던 그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할 때 간부들이 전부 다 김정은 배지만 달고 나왔고,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 자기 할아버지 30주기인데 거기에서 노동신문에서 이제 물론 뭐 김일성을 이제 추모하는 글도 있었지만 네. 김정은의 취직도 이에 못지않게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김정은이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을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제 우상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실상 할아버지는 58살에 우상화가 시작이 됐고, 예. 아버지는 50살에 우상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은 이제 40살이에요. 지금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체제를 안정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강화해야 된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건데 김여정 부부장이요 담화를 내고서 네. 우리나라 이 포사격 훈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는데 네네. 난데없이요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좀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이 북한 주민들을 보는 노동신문에 이 탄핵을 좀 언급한 것 어떤 속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사실상 뭐 뜬금없죠. 김여정이가 이제 통상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면 두 군데에서 합니다.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에서 하는데. 네. 조선중앙통신은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기 싫은 내용이 있을 때는 조선중앙통신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노동신문이 일부러 이거를 게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건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정말 뭐 내정 간섭이라도 이런 내정 간섭이 정말 대단한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자기네들이 집회에서 교란도 하고 오물풍선도 보내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엔 안전부상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해 왔잖아요. 네. 그것을 오히려 책임을 대한민국한테 전가시킬 목적으로 이런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노동신문에 게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자,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 북러 밀착에 대해서 어제 러시아를 네.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네, 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남과 북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 이런 네. 메시지를 냈는데 네. 또 러시아에 또 경고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는 또 오늘 바로 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남과 북 중에 결정하라는 한국의 접근법에 동의 안 한다. 양국의 어떤 이런 상황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사실상 이제 지난달에 푸틴이 북한을 방북해가지고 러북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잖아요. 사실상 그 협정의 내용을 보면 1961년도에 군사협정 내용으로 복귀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이 그러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이게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푸틴이 이제 북한을 방북하고 난 뒤에 바로 베트남을 이제 방문을 해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 푸틴이 한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셨는데 어제 밤에 했죠.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죠. 예.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서면 이제 답변을 할 때 그러면은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도 뭔가 경고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한마디 했는데 그러면은 러시아한테 네가 남한과 북한 중에서 선택을 해라. 잘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네. 만일 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하게 되고 첨단 기술이 넘어가게 되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는 거 이거 이제 검토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크렘린궁에서 답변이 우리는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보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러시아도 이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아마 이런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어떤 강한 메시지에 이어서 북러 밀착에 중국도 좀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라는 거 오늘 조간신문에 나왔는데 예.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이 최근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켜라. 예, 예. 뭐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뭐 북한 길들이기냐, 김정은 길들이기냐, 뭐 이런 등 반응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올해가 사실상 북중 수교 7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작만 하더라도 뭐 서로 축전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나갔는데 네. 아마 이제 이게 북한이 너무 이제 러시아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2018년도에 김정은이가 딸행 가가지고 그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이제 해변을 산책하면서 걸었던 것을 그거 발자국을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네, 화면 그것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것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사실상 리창 총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일 중 정상회담하고 한중 정상회담하고 난 뒤에 돌아가는 그날 밤에 정찰 위성 발사까지 네,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조선중앙통신 이렇게 나가는 거 위성 나가는 것은 여태껏 이제 중국 위성을 통해서 나갔는데 러시아 위성으로 갑자기 바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난 4월달에는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 네, 이거 밀수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조사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관 통제도 지금 점점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북한의 노동자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그거 다 철수시켜라. 네. 사실상 지금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방증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죠.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만 바라보면서 네네. 중국하고 멀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